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게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 핵심 개발자 사표 던지면 사업 올스톱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예요. 제가 이걸 눌러서 기사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첨부를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그 댓글에도 쓰고, 네이버 블로거나 뭐 페이스북 저희 그 팀노바 페이지 오면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논조의 특징이, 한번 제가 이거를 옆으로 빼가지고 한번 열어가지고 읽어볼게요. 왜 안 열리니? 핵심 개발자 사표 던지면 사업 올스톱, 스톱 옵션 파격 연봉도 안 통해 라는 기사 제목이네요. 이게 2월 8일에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예요. 근데 제가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좀 많아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핵심만, 헤드라인만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인재 절벽, 비상등 켜진 IT코리아, 스타트업 개발자 인력난 설상가상. 인력난이 있다 그러죠, 스타트업 개발자가. CEO들 영혼까지 팔겠다. 개발자 없으면 VC도 지갑 닫아. VC가 버추얼 캐피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자들 지갑 닫아. 한두 달 내 대타 찾기도 힘들어. 능력 있는 개발자를 붙잡으려 일부 창업자 내 월급 2배 제시. 재택근무 등 업무 환경 개선. 여기 어때? 주 35시간으로 환심. 해외 사업 많은 기업은 아예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인력 아웃소싱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쨌든 개발자를 잘 못 구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약 올리는 것 같다. 링크 꼭 달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개발자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토로하는 채용 애로사항이라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가 지난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두고 있는 21,617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료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48.5%로 필요한 역량 갖춘 인력 부족이라고 나왔어요. 즉, 이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크냐면요, 2만 개 가까운 기업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개발자를 두고 있는 회사가 2만 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대박인데,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 기업인데 그 중에서 48.5%, 약 50%가 필요한 역량 갖춘 인력이 부족하대요. 그게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실력 있는 개발자가 부족하다라고 2만 개의 회사가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늘 말한 IT업계 실력이다, IT업계 실력이다, IT업계 실력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팀노바가 취업을 되게 잘해서 욕을 그러니까 존나게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실력 있는 개발자를 만들었을 뿐이고, 저런 많은 기업들이 성토하는 그런 그 실력이 되는 개발자를 많이 뽑아서 많이 만들어서 보냈더니 그냥 취업이 된 것 뿐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는 사실은 뭐 경력도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단은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50%의 기업이 인재 부족으로 시달린다는 건,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재 부족에 시달린다, 이게 진짜 한국에서만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해외에서도 인력 부족해서, 저는 그 미국에 있는 헤드헌터를 좀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막 비자 문제만 없고 막 그러면은 그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 정말 그 잘한 사람 많으니까, 영어 문제 없고 비자 문제만 없으면 정말 와서도 충분히 대학 졸업만 하면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어요, 저는. 그리고 많이 부족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게 부족하니까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면, 그 한국까지 원정 와서 그 한국에 있는 그 괜찮은 개발자들이랑 미팅을 하는 그런 뭐 박람회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메일이 와서 제가 그거를 팀원들한테 소개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그 다음에 22.7%가 인건비 부담.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보다도 그 48.5% 인건비보다는 한 22%인데 48%인 역량을 갖춘 인력 부족이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은 줄 생각이 있는데 50%는 돈은 줄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원하는 그런 개발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무튼 인건비 부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너무 잘하는 개발자는 뭐 비싸다든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개발자를 좀 저렴하게 뽑고 싶어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일 것 같고, 그리고 11.9%까지 여기까지 다 더하면 지금 사실상 한 80%? 80% 정도가 다 나온 거예요. 1, 2, 3위가. 세 번째가 지원자 부족이래요. 그러니까 11.9%, 약 12%죠. 12%의 회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실력 있는 개발자 부족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실력 있는 개발자라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 기사는 제가 밑에다가 좀 놔볼게요. 밑에 이제 본문 길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 만한 기사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인용한 통계 자체가 좀 신뢰가 가는 거는 확실히 비교 대상이 많았다. 보통은 막 100개 기업밖에 안 물어보고 이러는데 2만 개가 넘는 기업에 물어봤잖아요. 최근에도 요새 세라도 그렇고 이제 요즘 막 취업하는 애들 굉장히 대우 많이 잘 받고 있어요. 그 수료자들도. 그리고 여기 중도포기자들, 응용 2단계 중도포기자들 친구들이 되게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내부에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걔네들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감정 하나도 없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요새 이제 내부에 있는 팀원들이 이제 같은 동기니까 친하잖아요, 나간 친구들도. 그러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연봉도 나쁘지 않게 잘 받았고 다들 만족스럽게 잘 다닌대요. 그 중도 포기 하더라도 팀노바 애들은 그래도 제가 그렇고 기계인 팀도 열심히 하고 파트장도 열심히 해서 다 잘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취업시장이 맨날 되게 힘들기만 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다. 일단 실력 키우는 게 힘들지 취업시장 자체는 힘들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윤지랑 지금 상철이가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윤지는 오늘 왔고요. 이제 상철이는 어제 왔는데 상철이는 고졸이고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겠지만 팀노바 오기 전에 삶은 개발자랑 전혀 관련 없는 외식업에서 2년 가까이 일할 때 생각하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팀노바를 와서 팀장님 덕분에 개발자를 하게 되어서 그때보다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전문직으로서 대우받고 살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고졸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대학을 갔다가 자퇴를 하고 고졸인 상태로 이제 서비스직, 뭐 고기나 뭐 이렇게 맥주, 호프 뭐 이런 데서 일하다가 그거 모은 돈으로 팀노바에 온 친구예요. 지금 일한 지 4개월째 됐고 연봉은 3,000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 상철이가 참 잘 살고 있다고 보냈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실력 있는 친구만 만들면 고졸이라도 전혀 상관없이 취업을 잘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봉 뭐 급여 내역서랑 위에는 연봉 너무 적나라하게 나가지고 제가 보여주기는 좀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청강 오셔서 보여달라고 안 하셔도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까지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도 화가 나는 거야. 여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누명을 써야 되냐 이거죠.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은 막 사기꾼이 막 이거 막 작정하고서 막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광신도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다 취직해서 잘 살고 있는데 뭐 그게 아니면은 다 클레임을 걸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보내줘요. 왜냐면은 이제 이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속상해하는 거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수료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우리 잘 살고 있고 우리 여기 나온 거 만족하는데 왜 외부에서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회사 잘 다니고 있다 이런 걸 많이 보내줘요 일부러. 너무 고마워요. 제가 최근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지랑 상철에게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윤지가 첫 번째 회사에 구직을 하고 그 다음 회사가 또 있었는데 그 회사가 되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지가 그 다음 회사로 이제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첫 회사 다니다가 두 번째 회사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후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여자분이신데 화통하고 이모 같으세요. 회사 팀장님도 편하게 대해주시고요. 맥북 프로 장비 지원 받고 회사 건물에 헬스장도 있어서 교대로 1시간씩 운동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컵도 주시고 컵라면도 항상 구비해 놓으니까 배고프면 언제든 먹으라고 살뜰히 챙겨주세요. 대체적으로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무엇보다 집이 가까워서 좋아요. 더 다니면서 일해봐야겠지만 전 회사보다 분위기도 좋고 잘 옮긴 듯 합니다. 신경 써서 조언해주신 노프팀장님께 한 번 더 감사드려요. 회사를 골라갈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실력과 취업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건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마치 고수의 비기를 전수받은 느낌이랄까요.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일이 부쩍 많아지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얼른 파트 정도들도 더 들어오고 안정화돼서 한시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노프팀장님 힘내세요. 얍.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주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고마워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상철이네 회사는요, 일단은 보통 하루 이제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점심시간 빼면 8시간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철이네는 1시간이 더 적게 해요, 일을. 그러니까 7시간 근무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근무를 하고 야근은 거의 안 해요. 물론 바빠지면 야근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무실에 자주 와서 이제 수료자들끼리 공부도 하고 그래요, 상철이는. 반대로 윤지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회사 적응하기 바쁘지만 너무 잘해주세요, 보편적으로. 왜 잘해줄까? 아까 같이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예전이랑 다르다. 좋은 개발자들은 도도하고 사실은 그 개발자들은 잘해줘야 한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긴 거죠. 근데 어려운 건 좋은 개발자, 잘하는 개발자 만드는 게 힘들 뿐이지, 잘만 키워놓으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든 그래도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사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받들고 뭐 이런 것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한 명의 개발자로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펙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누군가는 코딩 기술적으로 더 연구하고 더 빡세게 해가지고 더 잘 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본 세상은, 저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대기업은 주로 이제 외주로 프로젝트에서 거기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고객사로 상대를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 담당자분도 이제 개발자로 들어가신 분들이랑 소통하고, 제가 또 금방 친해져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금방금방 친해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확실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그런 시선, 이렇게 대기업 들어가면 너무 멋있기만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 중소기업이라고 뭐 무조건 막 되게 불쌍하고 막 찌질하고 이렇기만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어떤 중소기업은 너무 괜찮았어요. 뭐 연봉부터 해가지고, 윤지는 3천대 중반, 이 친구는 아예 전공이 이 친구가 제주도 쪽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전공이 아예 무슨 그 수산생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 공학 자체 그거를 뭐 수산생물이 디지털화되지 않는 이상은 할 리가 없는, 전혀 상관없는 학과에 갔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 두 친구만 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배경보다도 솔직히 인서울 대학도 널렸는데 그 3차대 중반이나 3차대 후반을 주면서 그 누가 이렇게 뭐 수산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을 더 선호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개발 기술이 괜찮고 이 사람 수준이 되니까 그냥 선입견 없이 뽑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필요한 역량 갖춘 인력 부족이 기업들한테 아직도 50% 정도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꼽힐 정도면, 일단은 개발자가, 실력 있는 개발자는 갑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도 사실은 설득력을 얻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사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기업 관계자들은 저렇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 거 봐요. 제가 말한 게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 번은 꼬아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공감 비율 순으로 한번 댓글 한번 보세요. 이 댓글이 되게 재밌었어요. 개발자 모셔올 때는 상고초려지만 프로젝트가 끝나면 토사구팽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막 상고초려해서 되어오는데 프로젝트 끝나면 이제 버린다 이러는데 꼭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볼 때도 뭐 비판 같은 것도 약간만 수용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인데 개발자를 뽑았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생이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꼭 틀린 건 아니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면서 생각을 해보면 대략은 맞습니다, 보통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댓글이 있는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댓글이었는데, 일하다가 스타트업이 면접 보고 싶대서 본 적이 있는데 사장하고 부사장이 와서 지금 연봉 플러스 알파 주겠다면서 시스템 구축 말고 1년 뒤에 서비스 운영 들어가면서 연봉 2천 더 올려주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난 1년이 안 돼서 망할지 어떻게 장담해. 그래서 포기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 그 회사 진짜 망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수료자들 같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뭐 중견기업들 이렇게 고를 때 굉장히 막 열심히 고르는데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돈이 많은 회사 고르면 돈이 많다고 해서 중간에 사업을 철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철수해서 바로 이직한 친구들도 있었고, 막 별의별 일이 있어서 사실은 직접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타트업을 기피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저는 그런 애도 봤다니까. 1년 만에 게임 개발자들인데 1년 만에 게임 개발해가지고 텐센트인가 거기 중국 쪽에 이 게임을 팔아가지고 1년 만에 300억 번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근데 100개의 스타트업이 있으면 거의 되게 확 뜨는 건 1% 내외래요. 그리고 현상 유지하는 거는 5% 내외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스타트업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그건 이제 사업적인 측면이고, 사실 개발자 입장에선 1년이나 내가 경력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시간 동안 월급이 안 밀리는 정도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경험 자체가 사실은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기업은 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런 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양쪽을 다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자꾸 이렇게 논점이 딴 데로 가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핵심은 좋은 개발자는 좋은 대우를 받고 산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내 페이에 맞는 또는 내 페이에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다른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 개발자들이 대체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노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게 오늘 제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고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